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광주와 전남의 확진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요. 밤사이 광주에서 8명, 전남에서 2명 등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간 접촉자인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담양사무소 연간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모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북구 일곡동 소재 호프집 관련 접촉자인 1명이 격리 해제 전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접촉한 1명도 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북구와 동구, 광산구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광주에선 산발적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외주업체 직원 등 4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병원 일부 병동을 2주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확진된 의료진 등은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남구의 한 호프집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1명이 경기도 남양주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어제 새해 첫 도정 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산업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문제와 경제 낙후 대책 등을 따졌는데, 현장 실태를 근거로 한 눈에 띄는 질문도 있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질문은 전국 제1의 수산도인 전남의 수산 폐기물 문제였습니다. 연간 9천 톤이 넘는 그물이 사용되지만 수거되는 것은 2,500여 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도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관할권 밖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남의 바다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같은 업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역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폐오일도 면세유 외에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일반 기름이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은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남의 지역 내 총 생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 1인당 개인 소득은 최하위인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지역 내 총 생산마저도 증가율을 계산했을 때는 최하위권으로 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랄지 또 해상풍력 산업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총 생산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하면은 꼭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올해 첫 도정 질문에선 이 밖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들도 거론됐습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지만 지역구 민원성 질문이 다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 의장 비서실 문제를 부지사에게 질문하거나 외부 공직을 놓고 맞섰던 의원을 공격하고 개회 시간 지키기도 자리 지키기도 무시하는 고개를 갸웃거릴 행태들도 많았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5.18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 등도 5.18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 희생자의 자녀나 부모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도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5.18 유족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는 70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시가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자 배구단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 신생구단 창단을 승인받은 페퍼저축은행 대표 등이 직접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자 배구단 유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장 매튜 페퍼 저축은행 대표가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배구연맹으로부터 여자 배구단 창단 승인을 받고 현장 실사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국제 규격을 갖춘 6,000석 규모의 배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경기장을 꼼꼼히 살폈고 광주시와 지역 배구협회 관계자들은 프로배구단 경기장으로서 지리적 접근성과 홍보 효과 등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변석과 경기장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팬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 체력 단련실 등 선수단 편의시설은 물론 보조 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빛거울 체육관까지 둘러봤습니다. 장 대표는 말을 아끼면서도 경기장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고 아주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페퍼저축은행 측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한 뒤 경기도 성남의 본사를 잇따라 방문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온 광주시는 구단 대표의 현장 방문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홍보라든지 광고, 기업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장 중심으로 해서 실사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년 만에 신생팀 창단을 계기로 7구단 체제 돌입한 여자 프로배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내걸고 연고지 유치에 뛰어든 광주시가 어떤 전략과 협상 카드로 페퍼저축은행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선고받은 형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지역의 300여 개 삼성전자 협력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경제계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 역시 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 규범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기가 많이 탁하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요. 내일은 밤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대부분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내륙 지역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광양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장흥 24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가 보도한 전남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구 사업비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태양광과 실증시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재 발주와 도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업무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특구 사업체에 재취업한 허용호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 5개 구청이 점심시간 민원 업무 휴무제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가기로 구청장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에는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본청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양파크 호텔 부지 공공개발 사업비가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올해부터 3년 동안 296억 원을 들여 호텔 부지 4만 제곱미터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신양파크 호텔 부지는 고급 빌라 신축이 추진됐지만 무등산 훼손 우려가 나오면서 광주시가 부지 등을 매입하는 공공개발로 변경돼 추진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두자문화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아시아 두자문화 브랜드 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두자문화관은 연면적 7,204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보존 처리실, 도서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